저희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직업특강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나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각자 은혜를 누가 제일 잘 알아? 그쵸.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도대체 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왜 난 이런 마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요상한 물건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 사람의 마음, 심리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아주 귀한 정량희 권사님을 여러분들께 오늘의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양해 좀 해주세요. 아마 교회 안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익숙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좀 콜을 하셔서 좀 빼다가 그냥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해라 이제 이런 음성을 들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저는 부족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 직업 특강이잖아요. 직업 특강인데 이 직업을 또 선호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까?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존재는 아니고 제 직업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하나 더 넘어왔네요. 저는 저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1번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안식하셨나요? 저도 일주일도 많이 바빴는데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쉼을 얻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를 다 비우고 일주일 동안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머리를 그런데 교회에 오면 편안함이 좀 느껴져요. 안식이 편안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도 다 비우고 여기 와서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힘을 얻고 나가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1번으로 해요. 왜냐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공급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꼽았고, 저의 직업은 심리상담사입니다. 현재. 그 전에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직업 특강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지 않나,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다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네,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를 원본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삼으셨고요. 최고의 상담사는 예수님이세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질병도 고치시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사,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아오면 돼요. 제가 그렇게 했었고, 또
또 저는 내 분석을 통해서 나를 또 알게 됐었고, 그래서 최고의 상담사 저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현재 칼빈 대학원 상담심리치료학과 박사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논문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로상담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행정 업무를 세무 업무 쪽도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리고 꿈세움 심리상담센터의 부소장으로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지난번에 다중지능 검사 와서 김순자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슈퍼바이저세요. 저 인턴 과정 심리상담사가 되게 해주신 그 과정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 슈퍼바이저인데, 그분이 꿈세움 심리상담센터장이고 저는 거기서 부소장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진로 상담도 하고요,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크게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경기도 고양교육청 학습 상담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거기는 초중 고등학생을 만나는데 학업이 부진한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정서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심리 상담사가 꿈이신 분들은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막 이런 친구들, 그리고 학습에 의욕이 없고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데요. 그때 4일을 나가요. 학습 상담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중에서 저는 선택적 함구증도 좀 봤고요. ADHD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상담학회 1급 수련 중에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거든요. 이거 심리 상담사가 되려면 이걸로 굉장히 선망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수련 중에 2급은 수련 났고, 그다음에 1급 지금 수련 중에 있고, 그 슈퍼바이저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엑스퍼트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각종 엑스퍼트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쪽에 그런 분들을 네이버가 섭외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의뢰를 앱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을 해요. 그랬는데 제가 얼마 좀 뿌듯한 일이 좀 있었는데, 일주일 전인데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좀 살이 쪘어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대요. 그래서 옷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는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죽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돈을 주고 상담을 해야 되나? 이래서 망설이다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이제 후기를 달아주셨어요. 이제 저도 엑스퍼트, 네이버 엑스퍼트로 토부 심리 상담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아마 후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래서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또 심리 상담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이 몸은 뭐 여러분들은 몸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건강한데, 이거는 심리 상담은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은 빠르게 넘어갔고요. 제가 진로 상담 이론과 사례 공저자, 이 책이 8월달에 저희 이제 진로 상담 쪽 진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시면 되는데, 여기 혹시 진로 상담을 꿈을 꾸고 있거나 심리 상담을 꿈을 꾸고 있는 친구를 주려고 하나는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2급 있고, 임상 심리사는 병원에 가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2급 정도 있으면은 어디나 다 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EAP 기업 상담, 병원, 뭐 학교, 위클래스 뭐 어디든지 다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저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임상 심리사는 국가 자격증이고요. 청소년 상담사도 작년에 땄어요. 네, 좀 이제 그렇게 됐고, 괜히 자랑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심리 상담사가 좀 될 수 있다. 어디 가서 조금 그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됐고요. 진로 상담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이제 이렇게 사회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2급 자격증을 또 갖고 있고요. 네. 네,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좀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18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갖고 시간이 되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멘토가 인터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이따가 하고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심리상담사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인간을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연구.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싶고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일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어요. 뒤늦게 사업을 할 때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끝나고 나서는 내가 누군가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싶어서 이게 심리상담사가 되는 동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극동방송을 틀고 가는데 이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멘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정태기 총장님의 그런. 그래서 나를 살린다고? 나를 궁금한데 예수님도 살리러 왔는데 근데 이제 구원을 얘기하시지만 살리러 그러면 먼저 나부터 살아나 볼까?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한 게 치유상담대학원 석사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입학을 했고 이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석사를 졸업하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는 칼빈대를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저는 누군지 나이가 있었는데도 잘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디 다 뭐 로그인하면 아이디 집어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알고 있는지, 나의 성격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엇인지, 그 나의 취미는 뭔지,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것들이 알아야지만 돼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혼란의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자살 1위가 좀 학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률도 되게 높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알지 못해서 직업과 연결을 하지 못해서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시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왔지?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학습상 중 1학년 학생이 이제 교회를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니? 이제 원래 이제 거기서는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학교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좀 발달이 늦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가요. 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빵 터졌는데요. 그 정도로 나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을 알았다면 직업과 진로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심리상담사가 아니어도 나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창조의 목적을 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나는 누구?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원했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에까지. 그래서 나는 그런 정체성이 뚜렷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 진짜 나온 게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에서 자고 싶고 또 그냥 누워 있고 싶고 뭐 게임하고 싶고 또 고3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이라도 공부 좀 더 해야지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을 다 뿌리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알았다면 혼란에서 벗어나요. 이 지금 청소년기가 혼란의 시기고 내가 뭐 이렇게 분노도 좀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이 시기가 되면 되게 잠잠해지는데 그 발달 시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혼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들었었어요.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직업과 진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지만 은퇴자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진로는 평생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른들도 나는 뭐를 해야 행복할까?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공부하는 시기고 또 여러분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이 막 도입돼서 그래서 어째라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직업 진로를 찾잖아요. 그러면 나로 살게 돼요. 나를 찾아야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기 보면 부모님, 친구, 선생님의 말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선생님이잖아요.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되게 오래 섬겼어요. 저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오래. 그래서 되게 익숙하고 친숙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도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 친구가 원하는 삶, 친구 너는 이게 좋겠어. 부모님은 넌 이거 이러 나는 내가 변호사니까 너도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선생님의 말은 내가 왜 썼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좋은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찾았다면 나의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찾았다면 그런 것들이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부모님 말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좋아하니까는 난 이거 할래요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예, 지금도 저는 저를 찾고 있고 저를 분석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를 아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나를 알면은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늘 자기 주관적인 여지까지 살았던 그 삶을 남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알면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 난 네 그 말이 이해가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를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맨 밑에 보면은 유전이에요. 생물학적 기질. 부모님에게 타고난 성향. 네. 그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아서 이래.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예민하시구나. 민감하시구나. 둔감하시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기질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내가 그 기질을 부모님의 기질을 뭘 타고났는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 지난번에 했었죠. 그 다중지능 검사에 제일 높은 게 내 강점이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제일 낮은 거가 뭐냐면요. 약점이에요. 약점을 사랑해 줘야 돼요. 왜냐면 강점에 내가 언어 영역이 되게 높았는데 언어 영역에서 내가 강점을 향해서 뭐 이렇게 그 언어 영역은 이런 목사님들이나 또 아나운서나 이렇게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분이 언어 영역이 높잖아요. 교수들이나 뭐 이런. 참고로 그 박사과정을 나오면 교수도 할 수 있어요. 교수가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칼빈대 박사과정을.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에요. 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에서 약점을 왜 사랑해 줘야 되냐면요. 강점이 내가 언어 영역이 높은데 제일 약한 게 신체 영역이에요. 그러면 몸이 약하고 신체적으로 좀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가 방해 요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버리면은 안 돼요. 그 애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강점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심오한 말인데 이제 다중지능 검사는 나의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잠재력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잘하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홀랜드 적성 검사에서 저는 사회형 처음에 관습형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회형이 나오고 탐구형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줘야지 돼요. 왜냐면 근데 내가 공부 진짜 하기 싫은데 요즘에 예술형이 진짜 많더라고요.
존중해요. 예. 그래서 예술형 많은데 저는 일단 심리상담사 제가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은 탐구형 좀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적성이 좀 나와줘야 돼요. 저기 뭐 홀랜드 적성검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청의 능력, 공감의 능력,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나와줘야지 돼요. 홀랜드 적성검사에서. 근데 그게 안 나오면 이 심리상담사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끊임없이 이 상대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공부 진짜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 잠재력이 이쪽이었나 봐요. 공부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사람 마음이 저렇다고. 이제 저희 가족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와야 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된 동기도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계속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고 이래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됐던 거. 지금 제가 한 9년째 공부하고 있나? 네. 끊임없이 연구해야지 돼요. 탐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요즘에 그리고 MBTI 많이 하시잖아요. MBTI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알 거예요. 너는 ESTJ구나. 너는 IS 뭐 FJ구나.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친구들한테 친구가 너는 원래 그래.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혼자 잘 어디를 못 가요. 밥 먹으러 갈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혼자 잘 못 다니는 유형인데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됐는데 다른 선생님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못 가? 나는 혼자 잘 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밥 먹으러 같이 가잖아. 혼자 가는 거 싫어. 그랬더니 싫어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무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삐졌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 그룹핑을 하면서 너는 혼자 다니는 유형이구나. 근데 나는 함께 가야지 돼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사회성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MBTI를 통해서는요, 나도 알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수용이 다 되고 친하게 돼요. 그래서 이 MBTI가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MBTI 연구소에서 제가 또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MBTI가 사람을 살렸다, 가정을 살렸다, 이혼할 위기도 뭐 넘겼다,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진로 찾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심리상담사, 네. 네, 여기입니다. 저 위에 보면 직업 진로를 클릭해 보시겠어요? 워크넷 밑에 직업 진로, 그 밑에요. 옆에. 네. 일단 여러분, 직업 진로라는 그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의 진로를 지금 제가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선생님한테 뭐 나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일단 물어봐도 되는데 여기에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 줄을 요번에 이제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사라질 직업, 생성될 직업, 없어질 직업. 이게 내가 학과를 딱 선택했는데 직업이 10년 후에 없어져 버렸어. 그건 황당하잖아요. 요즘에 AI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생기는 직업들, 뭐 환경 굉장히 많은데 내가 학과를 딱 갔는데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학과 전과 해야지 돼요. 그리고 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데요. 직업 진로 금방 좀 전에요. 워크넷 사이트. 네, 직업 진로를 클릭해 보면요. 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까 그 다중지능 검사, 뭐 심리 검사,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기 옆에 보면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여기 가치관 검사, 청소년 인성 검사 저기 다 있어요.
저기 있는 거를 통해서 그걸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뭐가 강점이고 내가 약점인지. 그거 아니요, 계속 워크넷. 이게 돌아가 버리나? 네. 직업진로요. 직업진로를 꼭 클릭하시고 검사, 각종 검사는 여기 다 있다는 거.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보시겠어요? 좀 더 위로 올라가셔 보고 검사는 그렇게 해서 개인마다 하면 되고요. 예. 그리고 좀 올라가 보시면 더 올라가시고 직업진로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예.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세상의 모든 직업이라는 게 보이죠? 거기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직업을 저는 심리상담사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직업 3개가 있어요. 더 아까 직업진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거기 내려와 보시고 세상의 모든 직업 밑에 대학의 다양한 학과, 저것도 한번 심리상담사 한번 쳐보시겠어요? 심리상담사를 쳐보시면 네, 심리상담사 네, 클릭하고 내려와 보시겠어요? 검색 내려오시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안 뜨나요? 예, 그러면 그냥 재활학과를 해볼게요. 저기 보면은 학과 소개 옆에 카테고리 직업진로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오세요. 그러면 여기 그 위에 보면 신직업 창조 대상별 직업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직업들이 되게 많아요. 대상별 직업, 이색 직업.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게 심리상담사 학과는 사회학과,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의 중간이에요. 저희는 근데 사회과학 쪽이 더 치중이 더 커요. 저희 학과는. 테마별 직업, 저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고, 그리고 직업진로 다시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위로 올라가서. 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조금 내려와서 옆에 보면은 직업 정보 동영상이라는 곳 보이죠? 네. 여기 직업 정보 동영상을 보면 자기 직업을 쳐보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떠요. 이거 여기 인터뷰까지 다 있어요. 그 현장에서 멘토로 일하시는 이런 것 다 완전 이게 직업들 새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특히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많이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조금 내려와 보시고. 안 돼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넘길게요. 뭐예요? 네, 끝내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네. 위로 가기? 네.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동영상이 18분짜리라 예. 여기에서 이제 좀 반말을 한번 해보면요.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아니에요. 그 위에부터 가겠습니다. 왜 안 올라가죠? 네, 수능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잠재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갈 곳 있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예, 나를 찾는다면 행복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함께 해주면 된다는 거. 우리 수능생들 화이팅하고 싶어서 썼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수능생들에게 전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라.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늘 붙잡고 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하님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늘 구하지 않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에요. 당연히 진로도, 예, 수능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행복해지고요. 선생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신뢰하며 만나기를 소망해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최근에 지인 군인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좀 비보가 좀 들려왔었는데 내일 일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강력해요. 모든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저 위에 나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한번 가슴에다가 나는 세상에서, 예, 제일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